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광주와 대구의 20년 된 수건이 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 사흘간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20cm가 넘는 눈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 그치고 추위는 모레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역 중소건설사들이 자금난에 법정 관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건설업계가 벼랑 끝으로 몰리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3지대 통합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이 난관이었던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는데요. 내일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철도가 완성되는 2030년 지역균형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에는 헌정사상 유례 없이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반대 기류 탓에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했습니다. 특히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왔습니다. 44개 중에서 이게 한 개의 노선일 뿐입니다. 다른 노선들은 지금 예타를 마쳤거나 예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의 형평성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사위원들은 재정 집행 원칙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많은 의원들이 동의한 만큼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온 여당 의원들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람이 적고 왕래가 적은 곳은 기본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보면은 이 경제성 평가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또 사람 왕래도 많아지고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동서화합 그리고 또 남북권의 새로운 경제 발전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은 법사위 가결을 환영한다며 본회의에서도 달빛철도 특별법이 의결될 수 있도록 지지와 관심을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특별법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법이 가장 난관으로 예상됐던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달빛철도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 전남에 사흘간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대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강추위도 겹치면서 도로가 빙판길로 변해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이번 눈은 내일 그치고 추위도 모레부터는 차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임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전남에 내려졌던 대설특보가 오후부터 모두 해제됐습니다. 많게는 시간당 3cm 넘게 쏟아지던 눈도 대부분 그쳤습니다. 22일부터 사흘간 쌓인 눈의 양은 광주 광산 26cm를 최고로 장성 상무대 22.5, 한평 월야 18, 무안 전남도청 17cm 등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낙상 사고 등 120건이 넘는 구조 신고가 접수되는 등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무안에서는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 8대가 추돌했고 화순에서는 차량이 논두렁으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목포항과 여수항 등 전체 53개 항로 여객선 대부분이 운항을 중단했고 항공편 결항도 속출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시내버스 18개 노선 110대가 우회하거나 단축 운행에 나섰고 목포와 진도 등에서는 도로 8곳의 통행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버스로 한 1시간 걸리는데 지금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늦을까 봐. 평소보다 한 30분 정도 일찍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사흘간 폭설과 한파가 몰아치면서 사람들은 발이 묶였고 상인들은 장사를 접는 등 시민들의 불편도 컸습니다. 손님들이 너무 추우니까 안 나오시죠. 일단 물건들이 안 좋아져요. 다 얼어버리면 얼었다 녹았다 하면 선도들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은 다 빼야 돼요, 물건들을.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장사는 좀 안 되죠. 이번 눈은 전남 서해안에 아침까지 1cm가량 더 내리겠습니다.
강추위도 금요일부터는 낮 최고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차차 누그러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5.18을 폄훼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의 불신임한 가결에 대해 5.18 기념재단 측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의회가 허식 의장의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의장직을 박탈시킨 데 대해 환영하며 5.18 왜곡 폄훼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를 한 인천 지역 사회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식 의원은 의장 신분인 지난 2일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돌려 논란을 빚었습니다. 한국건설이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4곳에 중도금 이자를 내지 못해 수분양자들이 떠안게 됐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곳 중 한 곳에 대해 보증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실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건설의 위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한국건설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 현장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말까지 87.2%의 공정률을 달성해야 했지만 감리업체의 조사 결과 61.5%에 그쳤습니다. 차이는 25.7%, 분양 보증 사고의 기준 요건인 25%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작년 한 가을께 넘어서부터는 안 하고 있는 거. 이제 입주가 몇 살 안 남았는데도 공사를 안 하고 보니까 위에 크레인인가 뭐 그런 것도 계속 멈춰 있더라고요. 분양 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 대금을 돌려준 뒤 사업장 매각 등을 통해 환급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올해 6월 완공 예정으로 중도금까지 분양금액의 70%가 이미 납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 세대수가 200여 세대인 점을 감안하면 환급금액의 규모는 3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택보증공사가 보증사고 발생으로 판단할 경우 한국건설은 유동성 경색을 넘어 부도 위기로 치닫게 될 전망입니다. 허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조사 과정을 거쳐서 공사를 이행을 시킬지 아니면 보증사고 현장으로 처리를 할지를 이제 그런 결정을 하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현재 대조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건설의 위기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수분양자는 물론 협력업체까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역 부동산 시장의 침체 여파로 특히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광주 전남 중소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 건설업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금난을 겪다 지난주에 법정 관리를 신청한 광주의 한 건설사입니다. 이 건설사는 광주와 제주, 인천에 주상복합과 주거용 아파트를 준공했는데 미분양 물량이 속출해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에도 공사를 강행했는데 미분양으로 자금 순환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지난달 부도 처리된 해강건설도 아파트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다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최근 2달 동안 법정 관리를 신청했거나 회생이 개시된 광주 전남 중소건설사는 5곳입니다. 분양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빚이 늘면서 차입금을 막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분양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이 받아야 될 돈이 자금 수혈이 안 됐던 부분들, 그 자금이 묶였던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거죠. 지역 중소건설사들이 벼랑 끝에 몰리면서 협력업체 등으로 위기가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지금처럼 공휴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오늘 정부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 발표에 대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광주시는 공휴일 의무 휴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5개 자치구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는 공휴일 의무 휴업 대상 대규모 점포가 18곳 있으며 조례를 통해 매달 둘째와 넷째 일요일에 의무 휴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신당 창당에 나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제3지대 통합과 관련해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출마 권유에 대해서도 기존의 불출마 입장 대신 깊이 생각해보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광주를 방문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다시 한번 제3세력에 대한 지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검찰 공화국이 된 상황이지만
1인 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호남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김대중의 민주당은 죽었습니다. 정권 교체의 토대가 될 수권 정당이 새롭게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당 독점 체제를 허물 제3지대 빅텐트 구성 움직임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른바 비전 대화라는 게 시작됐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는 국가적인 의제에 대해서 미리 그 방향을 정리하고 통합 여부의 논의에 임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제3지대 세력의 출마 권유에 대해서는 자신의 거취가 선행 조건이 될 수 없다면서도 기존 불출마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숙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시민을 비롯해서 좀 더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저도 더 깊게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통합 논의 과정에서 자신의 불출마 선언이 걸림돌이 된다면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주 내 민주당 탈당 의원들이 중심이 된 미래대연합과의 합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가 제3지대 세력을 모두 아우르는 빅텐트로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이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먼저 목포 기독병원 위희수 대표원장 등 직원들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화순군 이양면 매정일이 양혜승 이장 등 주민들이 10만 원, 송정일이 송대성 이장 등 주민들이 5만 1,000원, 묵고길이 정원교 이장 등 주민들이 5만 1,000원, 강성삼리 강용훈 이장 등 주민들이 4만 7,000원, 증리 차민호 이장 등 주민들이 5만 6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화순군 이양면 품평삼리 양회경 이장 등 주민들이 9만 4천 원, 옥리 노병철 이장 등 주민들이 4만 원, 보성군 보성읍 원봉삼리 주민들이 27만 7천 원, 신희경 씨가 50만 원, 광주 광산구 풍영로 신안 실크밸리 아파트 주민들이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주와 전남 청년 10명 중 6명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가 낸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내 생산 가능 청년 인구 50만 8천 명 가운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 인구는 21만 4천 명으로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이 42.1%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 내 청년 실업률은 광주 전남이 각 6.1%와 6.9%로 전국 평균 5.3%와 비교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의 공동의과대학 설립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록 지사는 오늘 도청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캐나다 노스의과대학의 공동 단일의대 설립 성공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며 목포대 총장, 순천대 의대 설립 추진 단장과 함께 전남의 의대를 반드시 유치하고 공동의과대학에도 공감했다며 공동의대 설립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여수시가 시립묘지 공금 횡령액이 축소 보고됐다는 의혹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시는 시립묘지 관리 업무를 맡았던 공무직 A씨의 횡령 의심액이 당초 조사된 1,300만 원보다 더 많다는 내부 직원의 제보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A씨는 화장비 등의 영수증을 민원인에게 발급하고 시에는 축소 보고에 1,300만 원을 중간에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내부 직원 B씨는 A씨가 빼돌린 횡령액이 크게 축소됐고 시가 횡령액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광주시가 지역 기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경제시책을 시민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 창업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분야 업무 보고회를 열고 부동산 PF 위기 대응과 조기 발주 등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설명했습니다.